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내가 완성된다. 우리는 평생 이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텅 빈 마음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운명의 반쪽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달콤한 믿음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끔찍한 고독으로 몰아넣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누군가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건 사랑이 아니라 기생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운명의 반쪽 찾기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도망치는 비겁한 도피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거울 속에 비친 혼자인 자신의 모습이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여전히 외로운지, 그리고 왜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통해 그 불편하지만 확실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누군가를 갈구할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향연이라는 책에서 이런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인간은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붙어있는 둥근 모양이었는데 신의 노여움을 사서 반으로 쪼개졌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평생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헤맨다는 이야기입니다. 낭만적이죠? 너는 나의 잃어버린 반쪽이야 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가슴 설레니까요. 하지만 에리 프롬은 이 분리의 감각을 낭만이 아닌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불안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와 하나였던 그 따뜻하고 안전한 세계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구나. 나는 철저히 혼자구나. 프롬은 이것을 분리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인식, 내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인식은 인간에게 참을 수 없는 고독과 공포를 줍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이 독방 감금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끔찍한 고독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프롬은 사람들이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잘못된 방법 중 하나로 융합을 꼽습니다. 나 혼자서는 불안하니까 누군가와 하나가 되어버리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애와 결혼에 목을 매는 심리적 기저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는 공포를 잊기 위해 타인을 내게 강력하게 접착시키려는 시도인 것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외롭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마취시켜줄 진통제로서 상대를 이용하는 걸까요? 프롬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발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대려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생적 애착일 뿐이라고요. 그렇다면 공생적 애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탯줄을 끊지 못한 태아와 산모의 관계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적인 탯줄을 상대방에게 연결하려는 시도죠. 에리 프롬은 이런 미성숙한 관계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적인 공생, 즉 마조이즘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지켜줘. 나를 책임져줘.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타인의 힘에 자신을 귀속시키는 형태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헌신적인 사랑이나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상대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죠. 하지만 프롬은 말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고독을 견디지 못해 나 자신을 지워버리는 행위라고요. 두 번째는 능동적인 공생, 즉 사디즘입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넌 나 없으면 안 돼.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착취함으로써 자신의 고독을 채우려는 형태입니다. 데이트 폭력, 가스라이팅, 지나친 집착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들은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삼켜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립성의 상실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온전한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기생하며 엉겨붙은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필연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상대를 통해 내 결핍을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결핍이 있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신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 콩깍지가 벗겨지고 상대가 내 외로움을 완벽하게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사랑은 증오로 바뀝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 비명은 사랑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나의 마취제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금단 증상의 비명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랑, 에리 프롬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프롬은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사랑은 자신의 통합성, 즉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 즉, 내가 나로서 온전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타인과 만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반쪽과 반쪽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와 온전한 하나가 만나 둘이 되는 것입니다. 프롬은 아주 유명한 명언으로 성숙한 사랑과 미성숙한 사랑을 구분했습니다. 미성숙한 사랑은 말한다.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반면 성숙한 사랑은 말한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전자는 필요가 먼저입니다. 당신이 나의 경제적 불안, 정서적 외로움을 해결해 줄 도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후자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지만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역설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역설적이게도 철저히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 속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즉 고동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혼자 있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스마트폰을 켜고 텔레비전을 켜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에리 프롬은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그래서 프롬은 아주 구체적인 훈련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집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매일 아침 단 20분이라도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 보라.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책도 읽지 않고 오직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불안감이 몰려올 겁니다. 지루하고 잡생각이 나고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내면의 힘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고요함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은 주는 것에 기쁨을 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것 혹은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 해 라고 계산하죠. 하지만 프롬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나의 생명력을 타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 나의 관심, 나의 이해, 나의 지식, 나의 유머를 상대방에게 조건 없이 건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어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혼자 서지 못해 비틀거리는 사람은 남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오직 뺏으려고만 하죠. 반면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은 넘치는 자신의 생명력을 타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과정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나는 줄 수 있다. 고로 나는 부자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당장 연인과 헤어져도 혹은 평생 혼자 살게 되더라도 내 삶을 의미 있게 꾸려갈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비로소 누군가를 건강하게 사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상대방의 주머니에서 찾지 않는 사람만이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반쪽짜리 존재다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전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싱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나요? 주위에서 결혼하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나요? 그 시간을 결핍의 시간으로 보지 마십시오. 에리 프롬의 말처럼 그 시간은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능동적인 활동의 시간입니다. 자신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깊은 사색에 잠겨보세요. 나의 기분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돌보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외로움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반쪽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혼자일 때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홀로 충만하게 빛날 때 당신의 곁에는 당신의 빛을 알아보고 당신의 빛을 가리지 않으며 함께 빛나줄 또 다른 온전한 사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사랑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